결국 우리가 뭐 당장에 적은 금액들이 들어가느냐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합계 금액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이냐 아니냐 요것들을 이제 다 따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거 이상의 투자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 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오늘도 이제 대구 부동산을 또 꾸준하게 살펴보는 입장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,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지표는 아마 거래량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2025년이 벌써 2월 한 달 하고도 한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대구에서 많이 사는 아파트는 무엇이고 또 왜 그런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는지 제가 또 대구 부동산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한번 스토리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1월 1일부터요 오늘 날짜인 2월 16일까지 거래된 내역들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5위 정도 내에 있는 것들은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1위부터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뜨는 게 이 화성 파크드림 구수산 공원이에요. 사실 뭐 이 아파트가 왜 많이 거래가 되느냐 예상을 해보면은 그 답은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, 아무래도 이게 입주장 아파트이기 때문이에요. 세대수도 또 크고요. 자, 보통 우리가 7곡이라고 했을 때 인프라가 괜찮은 곳이 이제 삼지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. 이런 동네가 신축이 워낙 없었던 곳이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영남 네오빌 아트라고 하는 게 대장 노릇을 20년 이상 해왔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다른 동네만 보더라도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이 많았잖아요.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또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. 다만 그런 신축 요소만 제외하면 조금 외곽지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뭐 사기 좋으냐 거주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만한 동네도 없고 또 학군의 측면에서도 매우 괜찮은 동네가 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신축에 대한 갈증이 참 많은 곳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, 이 신축이 또 생겼던 게 이런 도남지구였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참 멀어서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그런 갈증들을 좀 해결해 줄 아파트가 이제는 등장하게 되었습니다. 화성파크드림 구수산 공원 요거인 거고, 요게 이제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공원들을 이제 가꾸면서 그로 인한 특혜를 좀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이게 뭐 우리 대구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뭐 포항이라든지 다른 경북권 웬만한 도시에서는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 거고요. 이게 실제로 이제 봤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주변 공원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, 아파트 단지의 어떤 이 규모감 자체가 엄청 커 보이는 효과를 또 받게 됩니다. 특히 실수요 입장에서 요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신축이라고 하는 점이 참 좋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내 앞마당이 이런 공원급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대장 아파트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거고, 또 이제 주변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. 무엇보다 이런 아파트들을 제가 한 가지 더 중점을 잡아보자면 이게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5억을 찍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. 요거랑 이제 더불어서 볼 게 다사역의 금올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이런 외곽지조차 이제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는 5억을 찍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가격 흐름들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. 그래서 중심부의 어떤 그 비슷한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한 6억 정도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,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요런 데도 좀 눈길이 갑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명자이 그랜드시티인데 이것도 우리가 흐름을 좀 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분양권 투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대구 내에서 떠올릴 만한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. 요거 직전에는 뭐가 인기가 많았었냐면 요 벤처밸리 내거리 쪽에 힐동센이라고 하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아파트에 대한 붐이 또 잠깐 일었었고요. 당시에 뭐 황금키였나 이런 또 페이백 해주는 어떤 형태들이 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습니다.
자, 그리고 나서 이 다음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명자의 그랜드 시티 이런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한데요.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아파트들을 많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이게 입주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아직 남아 있고, 이 가격적으로 아직까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. 다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투자금을 적게 넣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형태들, 요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달려든 느낌이기도 한데요. 결국 우리가 뭐 당장에 적은 금액들이 들어가느냐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합계 금액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이냐 아니냐, 요것들을 이제 다 따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거 이상의 투자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다만 이제 앞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요거에 좀 앞선 아파트들이 괜찮기 때문인 거죠. 조금 더 넓게 가져가 보자면 이제 청라 원덕역부터의 흐름이 뭐 워낙 좋고,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남산자의 하늘채도 이제 흐름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입장이다. 뭐 이런 것들의 가격 흐름을 전제로 이 대명자이에서도 좀 홍보를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. 야, 저기가 얼만데 여기는 뭐 괜찮다,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주로 나오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거래가 잘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가격대까지 한번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.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늘 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,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입지가 좋은 곳들을 중심으로 어떤 교통이라든지 학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더 좋은 곳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거든요. 이거를 당장 뭐 할 수 있니 많이,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입지냐,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입지에 대한 서열화 같은 것도 충분히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뭐랄까요, 의외라고 얘기할 만한 게 4위에 랭크됐는데 바로 침산 화성파크 드림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한 17년식 기준으로 5억 정도 하는 거란 말이죠. 신촌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하겠지만은,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잘 받쳐지고 사실 작년 기준으로도 이 거래량 흐름이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. 그럼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왜 더 늘어났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, 이 비슷한 연식에 또 가격이 비슷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. 저는 이제 5억짜리 아파트로 보통 이제 주요 입지 비수성구 기준으로요, 준신축 아파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,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뭐 대신 센트럴자 이런 것들 많이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삼덕 청아람이 있는데, 작년 하반기에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 대구역 센트럴자의 움직임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달 기준으로 그냥 제일 거래량이 높았다라고 할 만큼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었고, 뭐 올해 상반기에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, 이런 게 이제 한 5억 정도에 붙었단 말이죠.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이제 점차 이어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준 준신축급 정도로서 한 5억 정도 하는 것들의 흐름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쁘지 않다, 요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해보겠고, 그게 이제 결과가 드러난 게 이 침산 화성파크 드림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걸 사신 분들에게 왜 샀어요? 라고 이제 한번 질문을 하고 뭐 답변을 예상해 보자면, 그래도 어떤 실거주 가치가 워낙 괜찮고 이 주변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준신축급 아파트이다 보니까, 그렇다고 이제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오페라 3점 그린코아는 너무 비싸고, 이런 아파트들을 내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실제로 요 침산 내거리 쪽에 학원가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4위에 랭크된 거다,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고요. 이런 준신축급들 상징성이 있는 것들로요, 흐름들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, 뭐 그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. 입지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월배 2차 뭐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범주에 들어갈 거고요. 딱 한 개만 더 잡아보자면, 지금 또 의외의 성적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다사대실 지역에 상징성 있는 아파트인 죽곡 대실역 한신유 플러스, 요게 이제 13건으로 또 6위 정도를 랭크했습니다.
그래서 이 아파트의 흐름이 왜 괜찮으냐? 지금 한 4억대 정도 수준에서요. 저는 이제 먼저 잡아볼 수 있는 게 앞서 얘기했던 이 다사역 쪽의 대장가 아파트, 다사역 금호 올림이 어쨌든 한 5억 정도를 계속 찍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입지 자체로만 보자면 이 대실역 주변이 훨씬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. 이 주요 상권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인프라, 학군, 교통 이런 측면에서는 거주 가치로서는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연식 차이가 어쨌든 좀 많이 나게 되었어요. 여기는 이제 신축이 더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다사역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상황일 건데 그래도 이제 가장 신축급인 이 17년식의 대실력 한신휴 플러스가 요런 흐름대를 딱 보고 나서 야 저게 저 가격이면 이라는 생각으로 거래가 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어찌되었든 한 동네에 뭔가 제일 상징성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먼저 이어나가기도 한다.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지금 올해 상반기에 거래가 잘 뜬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이런 지역들은 이제 들어오시는 이유들이 뭐 보통 농어촌 전용 이런 것들 많이 노리기도 하니까 학군이라든지 뭐 틈새 시장이 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전월세 같은 매물들이 전통적으로 좀 많이 귀한 동네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1위부터 뭐 한 6위 정도까지 거래된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거래량 흐름들을 잘 쫓아가는 게 또 우리 입장에서 중요할 거고 지금 어떤 흐름인가를 찾고 있다면 다음에 이제 시장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또 이런 흐름을 들었을 때 예상되는 다음 흐름은 무엇일 것 같다. 뭐 이런 의견들을 또 적어주시면 뭔가 토론해볼 만한 내용이 있을 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